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11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문서를 작성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한글 프롬 땅 하고 이제 켰을 때 빈 문서가 나타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 설정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먼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2단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용지 설정이 끝나고 기본 설정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다단 설정을 한 다음에 내용을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용지 설정하고 다단 설정하고 내용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직접 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들을 꼭 입력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이제 오타를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용을 막 이제 입력하고 이제 문서를 작성했는데 오타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오타가 나지 않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타가 안 나게 이제 신경 써서 입력하다 보면 속도는 조금 느려져요. 하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저랑은 이제 제가 입력 완성본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들여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부 다 편집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문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이 문서를 보고 들여쓰기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렬은 어떤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있으면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같이 이제 지워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들여쓰기하고 정렬 요 두 가지 그거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문서를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윗부분에는 우리 이제 들여쓰기 하는 그 내용이 없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곳에 있는 이 내용들을 봐도 얘네들은 이제 개요 스타일, 얘네들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키러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따로 정렬할 그 내용도 없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가 있어요. 표 위에 보니까 이 제목이 있죠. 이 제목은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표는 이제 우리가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차트가 나왔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문단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적용시키는 그 문제입니다. 해서 여기는 이제 따로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은 없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 부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이 문서에는 따로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할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봐도 우리가 정렬을 따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표와 관련된 것들만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캡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과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표 자체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따로 정렬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제목행이요. 제목행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합계가 들어있는 이 셀도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요. 그리고 구분에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얘는 이제 두 글자짜리고요. 그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세 글자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그런 이제 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게 아니죠. 각각 이제 열마다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1000의 자리까지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1000의 자리까지,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다른데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4자리, 1000의 자리까지 들어있고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그런 숫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얘도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증감의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다 100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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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짜리 해서 내용의 그 길이가 다 똑같죠. 이렇게 이제 내용의 길이가 똑같을 때는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얘는 왼쪽 정렬이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이고, 그리고 증감의 데이터는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 쓰는 그 단축키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M을 누르면 양쪽 정렬이 되고, L을 누르면 왼쪽 정렬이,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R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따로 들여쓰기 하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들여쓰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렬부터 시키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지금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 할 건 없으니까 표에 대한 거 이것만 이제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표를 싹 다 이제 전부 다 블럭 설정해주고, 일단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킬 거예요. 해서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때 우리 구분에 써져 있는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은 왼쪽 정렬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두 개 열은 오른쪽 정렬이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증감의 이 데이터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돼요. 이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는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표랑 캡션이랑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예요. 가운데 정렬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구 모음을 보게 되면 양쪽 정렬로 돼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했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도구 모음을 보면 가운데 정렬이 됐네,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렬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들여쓰기 할 건 없었고요. 정렬할 거 다 정렬해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테두리 배경, 쪽 테두리 배경 그걸 먼저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그림을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세부 지상에 따라서 이제 편집을 이제 해줄 겁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요런 게 나오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넣어서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전부 다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머릿말이 됐든 꼬리말이 됐든 쪽번호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요거부터 설정하자고요. 그럼 우리 쪽 테두리 배경 그 문제 지상을 보니까 쪽 테두리는 선의 종류하고 굵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실선 0.5mm로 설정하는데, 그때 테두리를 위쪽과 아래쪽에다가 적용시켜라. 위쪽, 아래쪽 이곳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그럼 이제 우리 맨 위로, 문서 맨 위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쪽 테두리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쪽이라는 요 메뉴가 따로 있죠. 여기서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우리는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연습할 때는 맨날 연습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체크를 꼭 해제해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중실선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선 종류는 이중실선이다 라고 해서 이중실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때 굵기는 기본값으로 이제 0.5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위쪽과 아래쪽만 설정해 주면 돼요. 해서 위쪽, 아래쪽 요것만 이제 땅땅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맨 위쪽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또 테두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쪽 테두리를 집어넣었으니까 문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면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들어 있어요. 글상자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글상자를 만들어 주고 지금처럼 이런 글씨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입력할 때는 누름 틀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이메일 주소는 누름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보니까 그림도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N-B를 누르고 바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곳에다가 요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고 그 밑에 줄에다가 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입력해 주고 그 아랫줄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이제 누름 틀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누름 틀을 이제 집어 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컨트롤 K2를 눌러서 이제 누름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름 틀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그림 얘를 이제 집어 넣을 거예요. 요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NI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에 관한 거 요거 전부 다 만들어서 편집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맨 처음에 이제 만들 건데 그때 커서의 위치는 맨 앞에 이곳에 이제 있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N-B를 눌러주고요. 바로 컨트롤 Z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부터 입력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입력할 때 띄어쓰기를 어디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급성장 한 칸 띄고 예상되는 한 칸 띄고 프로티오 믹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강호정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 그리고 그 밑에다가 유명대학교 한 칸 띄고 교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상자에다가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이제 글상자 세부 지상을 보고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선 속성이다, 색 채우기다 해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글상자에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 NK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를 보니까 너비는 170이다, 높이는 26이다,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개체 속성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170, 탭 26, 그리고 탭 누르고 스페이스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탭 누르고 스페이스바까지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너비는 이제 170으로 그리고 높이는 이제 26으로 그리고 크기 고정 요것도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크기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해라. 자리 차지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래요. 우리 거는 가로는 이제 종이 왼쪽에 20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종이 가운데 0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세로는 종이 위에 20이래요. 세로는 보니까 종이 위에 20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치에 대한 거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아래쪽만 5mm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여백 캡션 요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이 여백 캡션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바깥 여백을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5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5mm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선 속성에 보니까 검정색 실선 0.2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검정색은 이제 기본값으로 선택이 이미 되어 있고 선 종류도 우리 실선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굵기만 우리가 이제 0.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선 속성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래요. 근데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 중에 80% 밝게 이 색깔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면세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초록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RGB 그 값이 나타나죠. 그때 40에 155에 110 이 색깔이 맞죠? 근데 우리는 초록색 중에 80% 밝게로 할 거니까 그 아래쪽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초록 80% 밝게 하고 요 색깔이 떴죠. 그러면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시사항을 보니까 제목에 대한 거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목 1이다, 제목 2다 하고 나왔는데 제목 1번이 얘를 보고 얘기하고 제목 2번이 얘를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목 1번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키고 가운데 정렬시키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이 부분에서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곳에나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땅땅 3번 클릭하시면 돼요.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3번 땅땅땅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L을 눌렀더니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글꼴 먼저요. 해서 여기다가 한 컴 도둠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 Z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평은 110으로 하래요. 그러면 Alt W 1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는 10%로 하래요. 그러면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 10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는 이제 B죠. 해서 Alt하고 B요. 그래서 이제 글자색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글자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주황 요 색깔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132, 58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주황색이 아니죠. 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102, 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고 우리가 가운데 정렬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가운데 정렬시킬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Ctrl Shift C니까 Ctrl Shift를 꼭 누르고요.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제목 1번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2번에 대해서 왼쪽 여백을 340으로 설정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 2번이 요 두 줄이죠. 지금은. 그러면 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이제 걸쳐지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블럭 설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 두 줄에 싹 다 이제 블럭 설정 하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얘가 걸쳐지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뜬다고요.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거니까 Alt하고 F 눌러주고 340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목에 대한 거 요 두 줄은 싹 다 이제 끝났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명대학교 교수 요 아래쪽에다가
누름 틀을 만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커서가 지금 요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명대학교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2요.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누름 틀을 만들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문제를 보니까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요 가로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매일 한 칸 띄고 주소 그리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로 닫는 거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요 글자들만 정확하게 딱 입력을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 그런 거 불필요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가 이제 안내문으로 입력한 이 메일 주소 요 글씨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가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 데이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가로 열어주고요. KHJ23 그리고 골뱅이 ym.co.kr 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가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 뒤에다가 불필요하게 막 띄어쓰기 같은 거 하면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해서 정확하게 입력 데이터, 안내문 이런 것들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누름틀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커서를 보면 이 커서가 이제 누름틀 안에 들어가 있죠. 해서 지금 여기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제 커서가 누름틀에서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커서를 누름틀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그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그림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I니까 컨트롤 NI요. 이렇게 이제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풍경이라는 요 파일 이거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PC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2026 워드 실기 기본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이라는 폴더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그림 파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풍경이라는 거요. 풍경이라는 그 그림 파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그림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이 그림 파일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이제 가지고 올 때 문서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문서에 포함 이곳에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우스를 크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커서가 위치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림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됐죠? 우리가 아직 크기하고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하고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24다, 높이는 14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24, 탭 14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너비하고 높이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기를 지정할 때 크기 고정해라 그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크기 고정은 체크 표시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크기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한 거요. 여기 보니까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글 앞으로 그 아이콘이 지금 요 세 번째 거죠. 해서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글 앞으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가로는 종이 왼쪽에 25mm래요. 지금 우리 거는 가로가 문단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종이로 변경시켜주고 종이 왼쪽에 25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5로 하래요.
근데 우리 거를 보니까 세로가 문단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종이로 바꿔주고 종이 위에 25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도 위치도 다 지정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문제 그림처럼 해당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글상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싹 다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번 점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얘는 이제 개요라는 이 두 글자를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스타일 지정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표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개요 2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이 제목도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스타일에 관한 거 싹 다 이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지정할 때 F6번을 눌러주면 되죠.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 대화 상자 안에서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고요. 스타일을 내가 편집하겠다 그랬을 때는 Alt E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놓고 적용을 시킬 때 다음 문단으로 내가 이동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문장 단위로 블록 지정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요거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문장 단위로 이제 블록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개요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F6번이요. F6번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 지상을 보니까 두 개는 수정을 해서 사용하고 두 개는 이제 등록시켜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개요 1, 2번은 우리가 스타일을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표 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이 스타일들은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켜서 등록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개요 1번 이거부터 편집하자고요. 해서 개요 1번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 Alt 2요. Alt 2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 개요 1번은 왼쪽 여백 설정해 주고요.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갈 때 Alt T를 눌러주면 되고 우리가 왼쪽 여백 설정할 때 Alt하고 F 누르고 여기다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 여백을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건데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먼저요. 여기다 이제 휴먼 고딕이요. 휴먼 고딕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로 하래요. 그러면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진하게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 싹 다 이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요 1번에 대해서 편집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때 이 설정에 D하고 써져 있죠. 얘가 이제 Alt D라고요. 해서 Alt D, Alt D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1번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 표 위에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 표제목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6번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은 우리가 추가시켜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죠.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Alt A를 이제 누르게 되면 스타일 추가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 요 세 글자로 하래요.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이제 기본값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스타일의 이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죠. 그러면 요 스타일을 또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 Alt하고 E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떴어요. 우리 이제 표 제목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시켜라. 그리고 글자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때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주면 되는데 가운데 정렬이 이제 C죠. C. 해서 Alt C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가운데 정렬까지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이제 Alt하고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도둠체 11포인트, 장평은 98이다, 자가는 -2다, 진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글꼴 먼저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Alt Z 11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평은 98이요. 그러면 그때 장평은 이제 W니까 Alt W 98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하게가 이제 B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도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D 이렇게 이제 두 번 눌러주면 지금 이곳에 우리 표 제목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개요 1번은 이미 수정을 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서 개요 1번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개요 1번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2번 점 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 그 밑에 보면 가나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가나다 그렇게 이제 세 개니까 지금 우리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 바로 아래 문단의 맨 앞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가나다 3개 만들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3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요 2번은 아직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스타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개요 2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얘를 이제 편집해야 되니까 Alt하고 2번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떴어요. 그때 개요 2번 이 스타일은 왼쪽 여백만 15포인트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T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왼쪽이니까 Alt하고 F 누르고 1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개요 2번 스타일은 왼쪽 여백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왼쪽 여백만 설정해야 돼요. 글자 모양 바꾸라고 있어요? 아니면 글머리표가 됐든 문단 번호가 됐든 그런 거 지정하라고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얘네는 손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또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 단축키가 Alt D요 해서 Alt D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블럭 설정 한 개 이렇게 가나다 하고 개요 2번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하고 한번 눌러주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커서가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되죠. 개요 1번은 이미 수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개요 2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서 가, 나, 그 두 가지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 다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커서가 위치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가, 나 두 개만 만들면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요 2번 이 스타일은 이미 수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개요 2번 요것만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문제 그림처럼 가, 나 하고 이렇게 우리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참고문헌 요 맨 마지막 얘네들은 싹 다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게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이곳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문장, 여기도 이제 하나의 문장, 여기도 이제 하나의 문장에서 세 개 문장이 있죠.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세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는 참고문헌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참고문헌은 아직 안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F6번 그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스타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으로 하래요. 그리고 글자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이제 기본값이니까 여기서 우리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참고 문헌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을 편집을 하면 되니까 Alt하고 E요. 그러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 참고 문헌은 내어쓰기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lt T요. Alt T를 눌러서 이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제 내어쓰기가 B죠. 해서 Alt하고 B를 땅 하고 누르고 크기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니까 탭키를 한번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20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 제목 요것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설정이 이제 Alt D니까 여기서 이제 Alt D, Alt D 이렇게 이제 두 번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있는 모든 스타일을 싹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스타일 여기까지 싹 다 끝난 거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고요. 그리고 JA3 하고 요걸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할 수 있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거니까 맨 앞에 이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Alt를 눌렀다가 손을 띄고요. JA3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세부 지상을 보니까 모양은 이제 두 줄로 하래요. 두 줄이 지금 요 아이콘이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글꼴은 이제 궁서체래요. 글꼴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궁서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궁서체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면색은 남색으로 하는데 남색 중에서도 50% 어둡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면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 남색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남색하고 떴는데 그때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이 남색 중에서 50% 어둡게요. 그 50% 어둡게가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4mm를 해라. 기본값이 우리 3mm죠. 요거 이제 4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모양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설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문단 척거 장식이 됐습니다. 그때 글자 색을 빨강으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곳에 2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우리 도구 모음 얘를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해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제 빨강이라는 거요. 빨간색이 여기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255, 0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빨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블럭 설정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보여요. 해서 이 뒷부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문단 척거 장식 끝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해서 요 선을 쭉쭉쭉 이제 따라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지금 그 선이 지금 이 선이죠. 이 선을 따라서 쭉 갔더니 여기다가 뭐래라? 각주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각주의 내용은 지금처럼 요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곳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이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도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주를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N이요. 그리고 각주를 이제 다 만들었으면 각주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그때 이제 빠져나갈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는 여기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요 글자에만 하이퍼링크를 설정해야 돼요. 그때 요 앞에 이제 빈 공백이 있는데 이 빈 공백도 블럭 설정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면 그건 이제 틀린 거겠죠. 그리고 각주의 내용 입력할 때도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각주 설정하고 하이퍼링크도 설정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각주를 넣을 그 위치요. 그 위치가 지금 여기죠. 지놈하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다가 각주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컨트롤 NN 그걸 이제 딱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주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료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 자료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콜론 찍어 주고요. 한 칸 띄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세부지상 보니까 각주에 대해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번호 모양을 보니까 이미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얘는 따로 이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굴림체 8포인트 요걸 이제 적용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씨를 다 입력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홈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각주의 내용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굴림체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8포인트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Alt Z 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굴림체 8포인트 이렇게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 모양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설정할 건데 그거는 한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구원까지 요만큼만 블럭 설정해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으니까 키보드에서 우리 엔드키요.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키가 있죠. 엔드키 그거 이제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요 글씨만 딱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하이퍼 링크를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하고 KH를 땅 하고 눌러주면 하이퍼 링크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여기다가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라 해서 표시할 문자열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보니까 웹 주소로 하고 그때 웹 주소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결 대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웹 주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웹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지금 문제에 써져 있는 거 요거 HTTP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직접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HTTP요. HTTP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찍어주고 www.kribb. 우리 re.kr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웹 주소를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줬죠. 여기서 kr까지 쓰고 나서 그 뒤에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요 인터넷 주소만 정확하게 딱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다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각주에 대한 게 다 설정이 끝났죠. 그럼 이제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원래 이제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각주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자,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갈게요.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가 나왔는데 이 위에 이제 스타일은 아까 다 적용을 시켜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가 나왔죠. 이 표도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고 전부 다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고 그때 이 표 안에 보니까 이제 블록 계산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캡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부 지상을 가지고 우리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표의 크기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셀의 안쪽 여백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 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캡션의 위치가 좌측 하단에 있으니까 따로 이제 캡션의 위치는 변경을 안 시켜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는 표에서 표셀 속성 그곳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표셀 속성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표 안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NK를 누르면 표셀 속성이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거기서 요 세 가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한 그 내용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때 셀 너비를 전부 다 이제 조정을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높이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표 높이를 지정할 때는 표를 싹 다 이제 전체 블럭 설정해 주고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서 우리가 표 높이를 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켜 줄 거예요. 테두리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블럭 잡고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테두리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고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블럭 잡고 C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변경할 때는 Alt하고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럭 계산식 그걸 이제 계산할 때는 문제에서 이제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곱을 구해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축키가 달라지죠. 블록 계산식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른 상태에서 S를 누르면 합계가, A를 누르면 평균이, P를 누르면 곱이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표 한번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표 안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하고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셀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크기 먼저요. 크기는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너비를 보니까 79.0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사이의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3에서 34 요 사이로 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32.78로 되어 있죠. 요 높이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변경을 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체크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표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표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을 2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왼쪽 2mm 오른쪽 2mm에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2mm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캡션의 위치를 봤을 때는 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게 맞죠? 맞으니까 우리가 따로 캡션의 위치는 변경을 안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의 너비를 이제 조정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입력된 거 보게 되면 얘하고 얘가 이제 셀의 너비가 좁아서 두 줄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다고요. 그때 구분열을 보게 되면 구분에 들어가는 내용은 요만큼인데 너비가 크죠? 그리고 증감도 요만큼의 데이터밖에 없어요. 너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구분과 증감의 너비를 줄여서 얘네들을 이제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사이선이요. 요 사이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2028년 전망 저게 이제 한 줄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전망 요거 이제 하자고요. 그때는 요 중간에 요 선이요. 이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2030년 전방 얘가 이제 한 줄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랬더니 구분 요 열이 좁아졌죠. 그리고 증감도 이제 좁아졌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의 너비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체 블럭 설정하고 이제 높이 좀 이제 맞추자고요. 높이를 맞출 때는 이렇게 이제 싹 다 전체 블럭을 설정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NK를 눌러서 우리가 표셀 속성 이곳으로 들어온 다음에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크기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죠. 그때 높이를 보니까 33.13으로 돼 있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 높이 그 크기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너비 조정한 거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거나 취소를 누르거나 아무거나 눌러도 되겠죠. 우리가 뭔가 바꾼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높이를 싹 다 이제 조정해 줬어요. 그리고 전체 행에 대해서 셀의 높이를 갖게 하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중간에 우리 셀 높이 갖게라고 있죠. 얘를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두리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이 실선으로 0.12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그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실선 0.4mm로 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테두리 선 모양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을 먼저 하셔야죠. 만약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체크 표시 해제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의 종류는 실선이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우리가 이제 0.4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위쪽과 아래쪽에다 적용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바깥쪽이요.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그랬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여기랑 여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선 없음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는 이제 없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왼쪽과 오른쪽이요. 해서 요 두 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쪽이요. 제목행의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합계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합계행의 위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이중실선 0.5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선 모양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제목행의 아래쪽과 합계행의 위쪽이 선이 바뀌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L이요. L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셀 테두리 배경이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굵기 요렇게 이제 0.5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요것만 이제 땅땅 클릭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이곳에도 이중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테두리에 대한 건 싹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밑에 보니까 제목행이요. 제목행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이곳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셀의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셀 배경색을 변경할 때는 C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블럭 잡고 C요. C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뜨는데 그때 배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 이제 면색에서 우리 이제 주황색이요. 주황색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에서 클릭이요. 클릭해놓고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행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제목행에 블럭이 설정돼 있으니까 글자 모양 바꿔줄 때 Alt L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때 검은 군청으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얘가 이제 남색이래요. 그러면 검은 군청과 가장 비슷한 그 색깔이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검은 군청이 맞죠? 그때 27에 23에 96 요 색깔이 맞네요.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행이요. 합계행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합계행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그때 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바꾸래요. 근데 초록색 중에서도 80% 밝게 요 색깔로 하래요. 그러면 블럭이 이렇게 이제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C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색 바꿀 거니까 우리 색 찍어주고요. 면색에 들어가서 우리 초록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초록 40에 155에 110 요 색깔이 맞죠? 근데 초록색 중에 우리 이제 80% 밝기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초록 80% 밝게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만 해주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도구 모음 여기서 이제 진하게 요거 이제 누르는 게 더 편하겠죠. 해서 요것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제 합계행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단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거예요.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아까 가운데 정렬을 다 시켜줬죠? 그러면 이 표에 대한 거, 이 세부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블럭 계산 시 그 이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표의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랑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요만큼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블럭 합계를 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S 그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합계가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캡션에 대한 걸 보니까 표 아래에다가 삽입해라. 원래 우리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캡션에 이제 따로 뭔가를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표에 관련된 모든 지상들을 싹 다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차트 요거 이제 만들자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이 표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파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항목축이랑 우리가 범례 그리고 이런 제목들을 이제 참고해서 어떤 데이터를 블록 설정할지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때 지금 우리 항목축을 봤을 때 분석이다, 서비스다, 생학, 신물질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은 전부 다 이제 구분열 여기에 이제 들어 있죠. 그러면 이만큼 이제 우리가 블록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범례를 보니까 2030년의 전망 그 데이터랑 증감의 데이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지금 이렇게 요만큼의 영역을 블럭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여기 봤을 때 갑축이 있고 이쪽에 보조 갑축이 있죠. 그리고 막대기를 보니까 이제 세로 막대도 있고 표식에 있는 꺾은 전형도 있어요. 표식에 있는 꺾은 전형은 이제 증감 데이터 그걸 가지고 이제 표식에 있는 꺾은 전형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보조축을 봤을 때 0부터 400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2030년 전망 이 데이터를 봤을 때 2215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곳에다가 표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때 갑축을 보니까 이제 뭐 0이다, 1000이다, 2000이다, 3000이다 라고 있으니까 2030년 전망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갑축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증감의 데이터요. 증감의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100의 자리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이 증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 갑축 얘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334, 206, 그리고 131, 275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써져 있는데 이 값을 보니까 지금 증감의 그 데이터의 값이죠. 그러면 증감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조금 있다가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 얘를 이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데이터 레이블에 표시된 그 위치도 보니까 이런 이제 표식 위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요 사이사이에 여기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를 봤을 때 범례는 지금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일단 구분열 요만큼 요거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2030년 전망 증감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에 앞쪽에 보게 되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이렇게 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차트 모양은 이중축 혼합형인데 하나는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하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증감의 그 데이터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어요.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이요. 이곳을 이제 찾아가서 여기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지금 그 차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차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 증감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보조축을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이 증감이 우리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이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런 표식들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표식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이제 데이터 계열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 계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때 기본축으로 쓸 거다, 보조축으로 쓸 거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증감의 그 데이터는 우리가 보조축으로 쓸 거니까 보조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증감 데이터 그 크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개체 속성 요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 범례는 문제 그림 보면 아까 아래쪽에 있었죠? 요거 이제 위치 바꾸자고요. 범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맨 밑에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제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개체 속성 요거는 이제 할 거 다 있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범례가 차트의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 제목 요거 좀 이제 입력하자고요. 차트 제목 요거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보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프로티오믹스 한 칸 띄고 우리 시장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할 때 마지막 글자까지만 입력하셔야 돼요. 마지막 글자 쓰고 막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그런 거 이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설정 누르지 말고요.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왜? 글꼴을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글꼴을 이제 11포인트로 설정하래요. 그때 이 차트의 제목도 이제 11포인트로 설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글꼴을 설정할 때는 항목축 그리고 갑축 그리고 보조 갑축 범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차트는 글꼴을 설정하라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글씨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차트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방금 읽었으니까 요거 요 네 가지 글꼴 좀 이제 설정하자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요 갑축부터 할게요. 갑축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 요거 이제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 바꿀게요. 범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 요거 이제 11포인트로 바꿔주고 여기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 요거 이제 11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글꼴을 다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의 세부 지상을 봤을 때 지금 얘 끝났죠? 지금 얘 끝났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의 크기 바꿔라, 위치 바꿔라, 바깥 여백 바꿔라 요 세 가지는 조금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바꾸래요. 그때 색상 조합 중에서 우리 색 3번 요걸로 하래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차트 계열색 바꾸기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 이제 색상 조합이 위쪽 거니까 여기서 우리 색 3번 그게 이제 세 번째 거요. 요 세 번째 이 색상이 색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계열의 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읽어보니까 범례 위치 변경시켜라. 아까 해줬죠. 보조축 지정해라. 이것도 아까 전에 다 해줬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때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하자고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증감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레이블로 아까 있었어요. 문제 그림에. 그래서 증감 요 이제 표시 기능 꺾은 전형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주면 이렇게 모든 표식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는 됐는데 지금 이 표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들어갔다고요.
그때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레이블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레이블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든 레이블이 싹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뜨는데 여기서 레이블의 내용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블의 내용을 이제 변경시키는 그 문제는 없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데 문제에서 위쪽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에 표식을 기준으로 위쪽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을 제거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눈금선이 지금 이 눈금선, 이 눈금선, 이 눈금선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눈금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전부 다 이제 붙어요. 해서 얘가 지금처럼 동그라미가 붙은 걸 보고 해서 동그라미가 붙은 걸 보고 아 눈금선이 선택됐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눈금선을 선택했으면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뭐를? 차트를 다 만들었으면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요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 아까 안 했으니까 요 세 가지 요거 좀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5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오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그러면 지금처럼 너비하고 높이하고 크기 고정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거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하래요. 지금 가로가 단의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것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에 0mm래요.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치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백 캡션 이곳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바깥 여백을 이곳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데 위쪽은 5mm다 아래쪽은 7mm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다 만들었으면 문제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 차트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비교해 보면 우리 갑축이요. 갑축에 보니까 내 거는 천 단위마다 구분 쉼표가 안 찍혀 있는데 문제의 그림에는 찍혀 있죠. 문제 지상에 지금 이곳에 따로 없어요. 천 단위 구분교를 붙여라. 그 지상이 없더라도 문제 그림에 천 단위 구분 쉼표 그게 이제 찍혀 있으면 우리 것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왜? 문제 전체 지상 그거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전체 지상을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는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에다가 천 단위 구분 쉼표 그거 이제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맨 밑에 축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는데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범주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와요.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는 기능을 사용하라 그랬죠. 해서 이 범주는 지금 일반으로 되는데 요거 이제 숫자로 고쳐주고요. 이렇게 이제 숫자로 변경시키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것만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거 요거 이제 비교해 보면 똑같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항목축을 봤을 때 제 거는 지금 여기 이제 밑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문제 그림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 밑줄이 없는 곳, 이 밑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밑줄을 집어넣는다고 뭔가 설정을 했어요? 안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작성했는데 이 밑줄이 안 생겨요. 그거는 한글 프로그램의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 이런 밑줄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시험장 가면 시험장에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 이런 밑줄이 알아서 이제 생길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부지상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 빼고 다 했어요. 뭐?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뭐를? 차트를.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 차트를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X요.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하세요. 잘라내게 해놓고 표의 아랫단락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요. 이곳에다가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집어 넣으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정상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 표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트 뒷부분에는 엔터 표시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차트 이 아래쪽에도 우리 엔터 표시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엔터 표시가 이곳에도 있죠? 이곳에도 있는데 얘는 아까 우리가 표에서 바깥 여백을 설정할 때 위쪽을 5mm로 설정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차트에 바깥 여백을 위쪽을 이제 0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엔터 표시는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이제 엔터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엔터 표시가 있다. 그 얘기는 이 차트를 표 아랫단락에 안 집어넣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차트를 만들든 차트를 만들었으면 무조건 컨트롤 X 잘라내기 했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차트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는 우리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래요. 아까 전에 다 해줬죠? 그 밑에 이제 각주 지정해라, 하이퍼링크 설정해라. 이것도 이제 다 해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단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문제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싹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곳은 이제 정각기호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입력을 해줬겠죠. 그리고 여기도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다 해줬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지 않은 게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렇게 이제 3개 남았어요. 그러면 머릿말부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날짜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요. NH를 눌러서 이제 머릿말을 다 작성하고 머릿말이 이제 끝났으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제목을 집어넣을 때 요 사이에 우리 띄어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집어넣을 때는 2025점 한 칸 띄고 그리고 9점 한 칸 띄고 1점 하고 맨 뒤에도 점이 있어요. 요런 점들 정확하게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머릿말 넣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나 꼬릿말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표 근처, 우리 이제 차트 근처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서 이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머릿말, 꼬릿말 그런 거 이제 만들라고요. 그럼 이제 머릿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컨트롤 NH 누르고 바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머릿말 양쪽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가 월간 한 칸 띄고 생명공학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하고 날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탭키요. 탭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2025점 한 칸 띄고 9점 한 칸 띄고 1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머릿말 그 세부지상을 보면 이제 제목하고 날짜하고 따로따로 있죠. 그때 날짜를 먼저 할 거예요. 날짜는 탭의 종류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탭의 위치는 16.9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탭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는 Alt T요. Alt T를 이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탭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탭 설정 이곳을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니까 탭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단위를 먼저 맞춰야 되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센티미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고 여기다가 16.9 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거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 버튼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템 목록에 내가 만든 거 그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날짜가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제목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글자 모양 바꿀 때는 Alt L이요.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한 컴 도둠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파랑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글자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얘는 하늘색이래요.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얘는 초록색이래요. 우리 파랑이 지금 요 밑에 있네요. 요 밑에 거 갖다 대니까 00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안 보이니까 그 뒤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블럭이 해제가 되면서 색깔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말에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빠져나가기 전에 혹시나 오타 같은 거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띄어쓰기 똑바로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머릿말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눌렀더니 원래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머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리말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꼬리말은 보니까 내용이 되게 길게 이렇게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요 이제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도 우리 이제 머릿말과 단축키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 Ctrl NH 눌러주고요. 우리가 꼬리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꼬리말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머릿말을 지금 여기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릴 때 만들었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다 그냥 만들게요. Ctrl NH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꼬리말을 만들 때는 꼬리말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Alt하고 F요. Alt F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꼬리말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꼬리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났죠. 그럼 여기다가 월간 한 칸 띄고 생명공학 한 칸 띄고 제30권 한 칸 띄고 제8호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한 칸 띄고요. 가로 열어주고 2025년 한 칸 띄고 9월 이렇게 쓰고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죠.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홈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한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꼬릿말은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 모양을 변경시키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휴먼 예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0. 그리고 진하게 할 거니까 Alt하고 B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은 이제 파랑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글자색 파랑이요.
00,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켜야죠. 가운데 정렬은 컨트롤 시프트 C요. 해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깔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해서 Shift하고 ESC 땅 하고 누르면 원래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꼬리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쪽 번호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쪽 번호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좌우에 보니까 우리 이제 줄표 넣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하는 그 번호 보니까 2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쪽 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 NP요. 그러면 요거 이제 쪽 번호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머릿말이 됐든 꼬리말이 됐든 전부 다 이 위치에서 만들었죠. 그냥 위치 변경하지 말고 그냥 바로 쪽번호 만들게요. 컨트롤 NP요. 컨트롤 NP를 눌렀더니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세부 지상을 보니까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다 그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아래가 지금 얘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가 기본값이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아까 페이지 번호 봤을 때 2페이지였으니까 얘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쭉 번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전부 다 편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문제 편집이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작성한 이 문서랑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아니면 띄어쓰기 잘못한 거 그런 거 싹 다 전부 다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직 단축키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고 채점 프로그램 그걸로 이제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